충북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4.7 재보선 보은군 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원가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투표율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충주의 한 철도 건널목 주민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때 죽음의 건널목으로 불리며 수십 년간 18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대학들이 연합해 공동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공유대학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학교 간 벽을 허물며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사들여 게스트하우스로 탈바꿈시키는 도심 재생 사업이 제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운영은 주민들이 직접 맡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에선 유일하게 치러진 보은 도의원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원가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3파전으로 초박빙일 거라는 예상을 깨고 다른 두 후보를 비교적 여유 있게 따돌렸는데요. 다만 투표율이 50%에도 못 미치면서 최근 11년간 치른 선거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개표 초반에는 국민의힘 원가피, 무소속 박경숙 후보 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선두 싸움을 반복하다 개표 시작 1시간여가 지났을 때부터 서서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100표, 200표, 300표, 투표함을 열수록 차이는 더 확실해졌고 예상보다 1시간 이상 빠른 밤 10시쯤 원가피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원 후보가 41% 넘게 득표하며 2위 박경숙 후보보다 약 4.6%, 626표를 더 받았고 3위 민주당 김기준 후보와는 2,540여 표 큰 차이를 냈습니다. 충북도의회 입성 자격을 얻은 원가피 당선인은 14개월 짧은 임기지만 인구 유인만큼은 우선 해결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과 또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진심으로 대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보은에서 내리 3연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잘해서 좋아서 보낸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분골쇄신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겠다는 논평을 냈고 연패 사슬을 끊지 못한 민주당은 눈높이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로 매우 뼈아프다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보은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3년 사이 한 지역 도의원을 3번째 선출한 이번 선거. 매우 저조한 투표율이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불과 46.5%로 유권자 둘 중 한 사람은 투표하지 않은 겁니다. 2010년 이후 치른 8번의 선거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다 했는데 이번에 지금 누굴 찌를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안 했어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나마 민심을 살필 기회였던 이번 재선거. 승패는 갈렸지만 무관심과 인물난 등 선거를 통해 확인한 난제들을 극복할 해법을 찾는 건 거대 양당과 정치권의 공통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2천여 명을 비롯해 도내 유흥업소 종사자 4천여 명이 검사를 마쳐 이 가운데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600여 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유흥업소에 고용하면 업주가 과태료 15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충주에서 한때 죽음의 건널목으로까지 불렸던 철도 건널목을 함께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입은 경제적 타격과 주민 학생 안전을 고려해달라는 건데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한국교통대 사거리에 위치한 철도 건널목. 채석장을 오가는 화물차가 하루에도 수백 차례 길을 건넙니다. 여객과 화물열차 통행도 하루 100차례 이상. 신호수가 있긴 하지만 길을 건너는 노인의 모습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보행로를 만든다며 박은 철봉은 오히려 길을 막아 안전을 더 위협하는 상황. 건너다니는데 건널목 건너는데 불편해지요. 충북선 설치 이후 40년 가까이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991년 이후 발생한 열차 사고만 11건.
주민과 대학생, 초등학생까지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발길은 점점 끊겨 길 건너에 있던 광동대 캠퍼스가 학생 모집을 포기하면서 원눈초는 더욱 쇠락했습니다. 긴 막대기 하나로 그냥 의지해서 다니는데 딱히 안전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옛날에 사고 같은 거 되게 많이 일어났었다고 그래서 좀 꺼리는 분위기. 현재 기본 계획을 추진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이 건널목의 개선도 포함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쪽 철길 건널목 이쪽 너머에 사는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손실을 너무 많이 입고 있어요. 원룸 가격을 비교를 해도 거기하고는 진짜 차이가 한 서너 배씩 이래 차이가 나요. 충주시 의회도 건의문을 채택해 충청북도와 각 정부 부처에 보냈습니다. 문제는 예산. 교량을 세워 철도 선로를 까는 비용만 800억에서 1,000억 원 예상되는데 이미 충주 관문인 달천과선교의 철거 예산 1,000억 원을 요구 중인 충주시는 자칫 둘 다 관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선 계획이 여러 차례 번복된 철도 건널목. 이번엔 정말 달라질 수 있도록 정치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대를 시작으로 도내 대학들이 다른 대학들과 강의를 나누는 공유대학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학교 간의 벽을 허무는 배경이 뭘까요?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 3학년 문지훈 씨. 충북대 학생이지만 서울에 있는 명지대 교수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포항공대 등 전국 9개 대학의 교수들이 만든 온라인 강의를 학생들이 함께 듣는 공동 개설 과목의 수업 모습입니다. 충북대학교 교수님뿐만 아니라 타 대학 전공 교수님들의 전문적인 유명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충북에서 참가 대학은 충북대가 유일하지만 최근에는 청주대도 새롭게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교수들의 경쟁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유명 교수님들의 온라인 공동 강좌를 통해서 그걸 학생들한테 제공한다면 대학 경쟁력에 큰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10일까지 모집하는 혁신 공유 대학에 대한 지역 대학들의 관심은 더 뜨겁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반도체 등 8개 분야에서 모집 중인 가운데 도내에선 충북대와 청주대, 세명대 등이 저마다 다른 대학들과 팀을 꾸려 신청했습니다. 대학 신입생이 급격히 줄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대학들과 손을 잡아서라도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대학들의 위기감이 작용한 겁니다. 교육의 질이 높아지니까 경쟁력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학력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지방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돌파구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대학 정원보다 8만 1,000명 이상 적은 46만 3,900여 명. 공유 대학으로 뭉친 지역 대학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충청북도와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조정하게 하자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합의제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정하면 지자체 업무를 경찰에 떠넘길 거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적인 통제 장치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옴부즈만과 자치경찰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제천도심 곳곳에 게스트하우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달 안에 3곳이 모두 문을 여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제천시가 만든 건데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수익은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 구도심에 2층짜리 신축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작은 공원과 카페, 숙박시설을 갖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자리 잡은 곳은 한때 잎담배를 수매하던 공간. 이곳은 원래 지난 1977년 지어진 여변초 조합 사무실이 있던 곳인데 시에서 건물을 매입해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새로 만든 겁니다. 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명동 여변초 하우스 외에도 교동과 영천동에 한 곳씩 들어섰습니다. 여변초 관련 문화재를 바로 볼 수 있는 명동, 철길이 가까운 영천동,
소규모 공연이 진행될 교동 등 저마다 특색이 다르지만 방마다 딸린 화장실과 샤워 시설, 1인당 평균 2만 원의 가격과 조식 등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2인실을 2만 5천 원, 4인실을 2만 원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식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식이 일반 조식이 아니라 환기 상계죽이라든가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는 건 또 다른 특징. 건물만 짓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한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역량 교육이 지난 5년 넘게 이뤄졌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가지고 3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도 여기서 35년 살았는데 우리 마을이 좀 더 이제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죠. 운영 수익 일부는 다시 지역으로 환원해 주민 수건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쓰도록 했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기회가 마련되었고 또한 매출액의 5% 이상을 해당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달 안에 모두 개관하는 제천 게스트하우스. 어려운 시국이지만 늦출 수 없는 도시재생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이후 음주운전이 급격히 늘면서 충청권 경찰이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벌입니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경찰청은 경찰관 246명과 순찰차 99대를 동원해 오늘 야간 시간대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8곳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비수도권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2주 전보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이 전국은 1.6% 증가한 반면 충북은 10.3%, 충청권은 15.8%나 증가했습니다. 교원까지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의 LH 사태 후속 대책과 관련해 교총과 전교조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원까지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자 국민적 공분을 모든 공직자로 돌리려는 거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도 교원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해 자긍심을 훼손하지 말라며 법 개정 철회를 위한 청원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직원노조와 갈등 중인 청주대 총학생회가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노조가 조합원 이익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면서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대학 위기 탈출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직원노조가 내건 플래카드 등을 철거했다가 노조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고 이후 노조 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이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천시 폐기물 위탁 처리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현재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변경하고 부족한 인력과 임금을 다른 시군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천시는 업체 선정 방식에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력과 임금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10월에 개최 예정이던 무예 관련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충주시는 제3회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와 충주 세계 무예 대회를 전면 취소하고 편성 예산 21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삭감된 예산을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의 탑승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식회사 청풍 로프웨이는 최근 코로나19로 탑승객이 줄었지만 지난 4일 기준 청풍호반 케이블카의 잠정 탑승객은 100만 2천 명으로 이 가운데 외지 관광객이 95만 3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괴산댐 위에 설치된 통행로 공도교가 개방됩니다. 괴산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 말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괴산댐 공도교를 일반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괴산군이 추진하는 산마기의 둘레길이 완공되는 내년 말 관광객 유치와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어려워져 농촌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불법 체류마저 늘고 있지만 관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수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흥군 금산면의 한 양파 수확 현장입니다. 양파를 수확하는 지역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양파의 수확과 선별 작업은 예전 같으면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역 농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까지 10에서 20% 올라 지역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 10%, 20%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래는 얼마 받았는데요? 원래는 10만 원 미만이었는데 지금 뭐 때에 따라서는 뭐 15만 원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작업 성수기 때는.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난이 장기화하다 보니 이제는 불법 체류까지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가 집계하고 있는 관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3만 2천여 명입니다. 특히 이들 등록 외국인들을 제외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만여 명에 이르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여수 고용노동지청도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 상황 속에서 방역을 제외하고 마땅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조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불법 체류자를 조금 감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혼란과 관리 공백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백두대간인 대관령과 선자령 일대 대관령 숲길이 제1호 국가숲길 지정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대관령 숲길이 기부와 펀딩을 통해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지역 상생형 숲길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 조규환 기자입니다. 해발 1157m 백두대간 마루구민 선자령, 총 연장 103km의 대관령 숲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대관령과 화람봉을 지나 삽당령에 이르는 대관령 숲길은 우수한 경관과 울창한 산림으로 유명합니다. 올라오는 길이 그렇게 험하지도 않으면서도 일반 산하고 다른 색다른 풍경이 좀 있고 그리고 올라오면 굉장히 탁 트인 시원한 감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또 수령이 100년가량 된 명품 소나무와 오랜 세월을 지켜온 대관령 옛길은 숲길의 품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대관령 숲길 전체 노선 103km 가운데 순환할 수 있는 68km는 탐방 상품으로도 개발돼 판매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부터 68km 구간을 소나무와 목장, 옛길, 구름 등 4개 주제로 나눠 둘레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둘레길이 정비되면 하루나 2박 3일, 일주일 일정으로 구성해 여행사들이 탐방 상품을 판매합니다. 대관령 숲길과 지역의 상권 그리고 도내 산림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상품 개발 현재 완료했고요. 지역 여행사를 통해서 코로나 여건이 좋아진다면 상품을 즉시 출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국민과 기업,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펀딩과 기부를 유도해
대관령 숲길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기업 한 곳이 지원을 약속했고 온라인 펀딩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펀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정 부분은 그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또 숲길에 그걸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발전을 할 수 있고 대관령 숲길은 산림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국가 숲길 지정에 도전하고 있는데 오는 9일 최종 심의를 통해 첫 대상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과수 개화기가 4, 5일 정도 빨라짐에 따라 과수 화상병을 비롯한 병해충 발생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이에 대비해 12일부터 시군별로 과수화상병 가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약살포와 과수원 출입자 차단 방역에 힘써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또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와 사전 방제 교육을 사전에 실시했고 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벌였습니다. 충주시가 인공지능 CCTV 관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나 주택가 화재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로 인식률을 높이는 AI 관제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하게 됩니다. 충주시 CCTV 관제센터에서는 20명이 1,900여 대의 CCTV를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화물차 불법 운송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기간은 12일부터 30일까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 행위와 자격 없는 운전자의 운송 행위, 허가받지 않은 화물 운송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